안녕하십니까, 골런입니다. 주세요. 예, 오늘 드릴 레슨이요. 그 뭐냐면 아우디는 뽕샷, 인아웃은 탑볼. 예, 유발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레슨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수많은 골퍼분들, 그러니까 시작한 지 뭐 한 6개월,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6년 그 이상 넘어가는 분들, 그 분들도 사실은 아우디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거든요. 아우디인 때문에 왜 고생을 하느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레슨을 받으러 우리가 이제 그 연습장이나 이런 데 가갖고 우리가 레슨을 딱 받아야 되는데 비싸잖아.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레슨 또 해갖고 독학하고 또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아우디인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스윙이거든요. 왜 아우디인을 고쳐야 되는지 이유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아우디인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이자의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갔다가 우와 하고 들어오는 이런 스윙을 우리가 아우디인이라고 하고,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헤드가 내 밖에서 내 몸 뒤에서 앞으로 향하는 스윙을 우리가 인아웃 스윙이라고 하는데, 뻔한 얘기죠. 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사실 우리가 뽕샷 나갖고 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뽕샷 딱 나갖고 이제 뽕 떠갖고 레이디티에다 딱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걸레라고 하는데, 이제 걸레가 뭔 뜻이냐면 이제 걸어서 레이디티라고 해갖고 이제 걸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걸레샷이 안 나오려면, 즉 뽕샷이 안 나오려면 사실은 아우디인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아우디인을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 일단 첫 번째, 아이언은 또 잘 쳐요. 아이언은 적당히 또 잘 칩니다. 특히 외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잘 쳐요. 근데 드라이버만 그냥 되면은 그냥 막 미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웃인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인아웃 하시는 분들은 또 드라이버는 또 적당히 또 이렇게 쳐. 근데 이제 아이언을 좀 잘 못 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이버가 잘 되면 아이언이 안 되고, 아이언이 잘 되면 드라이버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클럽마다 길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뽕샷은 아웃인을 했을 때 왜 생기느냐면,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으로 오는데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클럽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전에 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주르르 여기 뒷땅 나거나 캐스팅 돼갖고 이렇게 오면서 아웃인 치시는 분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다가 땅에 닿을까봐, 무릎은 구부리고 있다 땅에 닿을까봐 여기에서 개구리 새끼 마냥 폴짝 뛰어요. 그러면 오다가 폴짝 뛰는 순간에 헤드 궤적이 안으로 바뀌면서 팔꿈치가 그걸 또 버텨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쪽 회전근개라든지 왼쪽 어깨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궤적이 바뀌어갖고 슬라이스 나고, 슬라이스 안 나게 하려고, 그리고 뽕샷 안 나게 하려고 또 땡기고, 그러니까 또 슬라이스 나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저는 실수하면 좀 뽕샷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100% 그냥 거의 다 아웃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실수하면 탑볼이에요 그러면 인아웃이 좀 과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드라이버 뽕샷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헤드가 풀려서, 헤드가 여기에서 풀리면서 손목이 딱 펴져갖고 뽕샷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나 회전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 2, 3, 4부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런 이제 이유, 과학적인 이유 그런 거를 설명드리기보다도 그냥 제가 조금 이 드라이버 샷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웃인을 하게 되면 뽕샷이 납니다. 뽕샷. 자, 백스윙을 했어요. 아웃인. 야, 진짜 뽕샷이 안 난다.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뽕샷이요. 뽕샷 다시 한번 쳐볼게요.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뽕샷이 나는 거예요. 아웃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웃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다가 티가 점점 낮아지죠. 그리고 헤드에, 페이스에 요런 자국이 생겨요. 자, 요런 자국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막 찌그러지고, 그리고 여기가 흠집이 막 있고,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 그 아웃인 스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 뽕샷이 자꾸 나니까 티를 점점 낮추게 됩니다. 티를 점점 낮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낮추니까 이 낮춰져 있는 걸 치려고 하니 백스윙에다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들이박는 거예요. 아이언처럼. 그러면 이제 그 회전역학이랑 탄도학에 기반해서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데 입사각이 가파라지면 공은 무조건 우측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슬라이스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쓰는 이 클럽은, 이 드라이버는 사실은 제가 키가 183이에요. 이게 좀 작아 보이죠? 대가리가 커서 그래요. 근데 제가 키가 183인데 몸무게는 100kg가 넘어갑니다. 어쨌든 183인데 이 상황에서 클럽 자체가 45.5인치나 뭐 그렇게 됐다면 저도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들어올 때 로테이션 살짝 하면서 이쪽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제 채는 요거는 44.5인치거든요. 44.5인치면 야, 너 채 짧으면 멀리 안 가는 거잖아. 채 짧으면은 이 거리 적게 나가는 거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가 짧은 만큼 채가 길잖아요. 팔이. 그죠? 채가 짧은 만큼 팔이 깁니다. 팔이 이렇게 짧아. 예를 들어 이렇게 약간 좀 티라노과야. 팔이 짧아갖고 그런 분들은 채가 늘어나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이 기니까 채가 조금 짧은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들어와도 사실은 여기에 안 닿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거, 드라이버 만약에 키가 165에서 남성분들 키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막 192, 뭐 2m도 되는데 뭐. 그래서 165에서 175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45.5인치면 45인치로 잘라서 사용을 한번 해봐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피팅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짧게 이렇게 자르는 순간 라이각이 조금 다소 0.5인치 짧아지니까 라이각이 한 1도 정도는 이렇게 플랫해질 겁니다. 그럼 라이각이 플랫해지면 우측 갈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드라이버 그 메이커에 따라, 그 다음에 이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이 헤드가 라이각이 이렇게 좀 다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각이 60도예요. 60도. 드라이버 라이각은 대부분 US 스펙이 57도. 그 다음에 아시아 스펙이 한 59도? 뭐 이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한 61도, 62도까지도 이렇게 위로 업라이트하게 올릴 수 있어요. 대신에 플랫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낮아봐야 한 59도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만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몽골피를 갖고 있는 이 많은 우리 그 독자님들하고 이 한국 사람들, 한국 골퍼들은 대체적으로 다리가 짧고 팔이 길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던 거의 뭐 2만 명 정도의 그 많은 수많은 회원님들의 그런 팔 길이나 다리 길이 이런 거 측정을 해보면 대부분 한 85% 정도는 다리가 짧고 팔이 길더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은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한 클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라이각이 살짝 업라이트한 상태에서 클럽을 조금 짧게 해줘도 기본적인 거리는 다 가겠다 해서 저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를 0.5인치 정도를 만약에 자르는 순간 라이각이 살짝 플랫해질 수 있다. 그래서 플랫한 모델을 뭐 예를 들자면 PXG 뭐 젠5 이런 거, 아니면 핑 G425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라이각이 조금 플랫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플랫한 모델을 자르게 되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슬라이스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티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아우디 나시는 분들은 뽕샷 나깝에. 그래갖고 요걸 갖다가 들이찍이면 더 우측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 높이가 이게 한 60 정도 돼요. 60 정도. 근데 제가 이걸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뽕샷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평 스윙을 해야겠죠. 이 수평 스윙.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스윙을 하게 되면 채가 떨어지면서 뽕샷 나는 거고, 수평 스윙을 하면 채가 지나가면서 탑볼 나는 거예요. 결국은 얘를 백스윙을 해서 보세요. 백스윙해서 아니 탑볼 나라고. 아니, 자, 이거는 이제 탑볼 보세요. 해서 아니 탑볼라라고. 아니 탑볼라라고. 탑볼. 다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탑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윙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뽕샷, 이렇게 들어가면 탑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샬로잉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위치 에너지 값을 크게 가져갔다가 회전 에너지 값을 갖고 가는 거.
떨어질 조건을 갖췄다가 지나갈 조건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샬로윙이라는 동작이 나오고, 그 또한 두 개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투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샤프트를 자르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샤프트를 짧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샤프트를 자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0.5인치, 그러니까 1인치에 2.54cm니까 1.27, 뭐 하여튼 대략 그냥 그렇게 해갖고 한 1.5cm 이렇게 떼어갖고 여기다 고무줄을 감아두세요. 그러면은 고무줄 감아둔 데가 아, 여기가 그립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립을 보세요. 그립을 쥘 때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끝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잡으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고무줄이 감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립을 살짝 짧게 쥐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티를 살짝 높여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높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잡아본 다음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헤드가 엉덩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하되, 여기 맞을까봐 쫄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맞으면 어때? 근데 실제로 여기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장 가서 해봐요. 신기할걸? 와갖고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맞을까봐 땡기면 다시 또 아웃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세게 여기다 놓는 거예요. 저 여기다 놓을게요. 이게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티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 나는 이거 난 뽕샷 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티를 엄청 높게 해놓으세요. 한 55, 60, 최대 60 정도까지 올리세요. 헤드를 딱 놨을 때 헤드 페이스 위로 공 하나 그냥 올라와 있게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팡팡. 그러면은 제가 티 지금 엄청 높여놨거든요. 그럼 백스윙을 했어요. 저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놨지만 안 놔집니다. 그냥 클럽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아웃이 지금 11.3도거든요. 뽕샷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거 대번 고쳐집니다. 자, 그럼 탑볼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탑볼에 대한 두려움, 간단히 이게 반대요. 반대. 티를 낮춰. 티를 낮추고 이 티를 갖다가 들이 찍는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탑볼이 난다는 거는 백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탑볼이 나는 거예요. 인아웃으로 심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실수는 뽕샷은 그냥 슬라이스, 그리고 인아웃이 심해서 탑볼 나는 분들은 왼쪽으로 돼지 꼬랑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적을 고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할 때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번쩍 코킹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웃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백스윙을 할 때 코킹을 미리 얼리 코킹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아웃이 심하고, 인아웃이 심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낮고 길게 끌고 가는 분들이 인아웃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고서 아이언 치듯이 들이찍듯이 치는 거예요. 백스윙을 해서 들이찍듯이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탑볼이 안 납니다. 갔다가 이렇게 들이찍듯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감기던 게 살살 스트레이트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정도껏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웃인이 됐을 때 여기다가 놓는 거 있잖아요. 요거 너무 심해지면 또 인아웃으로 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아웃이 과한 분들은 아웃인을 또 심하게 했다가 또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피팅샵이나 그런 데 가시면 클럽 자체를 자르지는 말고 일단은 자르지 말고 고무줄 감아갖고 한번 이렇게 짧게 잡아서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편안할걸요. 그리고 칠 때 여기다가 아웃인 하시는 분들 얘기해요. 칠 때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필드 나가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뒷땅을 좀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왜 뒷땅을 두려워하시는지를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뒷땅이 되려 부상을 덜 입힙니다. 그러니까 뒷땅이라는 것은 뒤에 땅이 딱 맞고 나서 클럽이 정체되고 공 맞고 이러기 때문에 정체돼 갖고 팔이 안 아픈 거거든요. 물론 뭐 아이언 갖다가 막 삽질하듯이 막 이렇게 찍어버리면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렇게 찍는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탑볼을 치게 되면 맥의 그 충격에 대한 흡수에 대한 맥의 자체가 헤드와 샤프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풀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가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 막 왼팔, 막 오른팔, 막 엘보 나가고 갈비뼈 찢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웃인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했다 다운스윙 할 때 이거 겁내지 마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다는 걸, 이렇게 놓는다는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기 뭐요, 그 뒷땅 나는 거, 아이언으로 뒷땅 나갖고 막 그러는 거 창피해하지 마요. 어차피 뽕샷도 창피해요. 똑같이 창피해. 그러니까 필드 나가셔갖고, 이거 필드 나가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스윙 했다가 여기다가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야, 공이야, 이거 뒷땅 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따라 캐디는 또 왜 이렇게 이쁜 거요? 나 오늘 잘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냥 캐디가 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능까지 그냥 이쁜 분들 걸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해서 여기다가 탁 놓을 거예요. 여기다 탁 놓을 거면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빵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빵 놓는 순간 골반 회전과 함께 돌면서 이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윙이 이쁘려면 여기에서 인아웃을 해서 이렇게 가야지, 아웃인을 해서는 스윙이 절대 이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아웃인을 했을 때는 뽕샷, 인아웃을 했을 때는 탑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 2, 3, 4부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수직 스윙은 뽕샷을 만들어내고 수평 스윙은 탑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사실 별개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저 골런지 쥐새끼 저거 뭐 장사하려고, 피팅 저거에 장사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팅은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은 뭘 줘도 잘 친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치는 사람들이잖아.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돈을 벌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돈을 잃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잘 치는 사람들은 잘 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못 치는 사람들은 못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클럽은 불편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골프로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롭게,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든 진짜든 한 번은 속는 셈 치고 와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골프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생긴 게 이따위라서 그렇지, 제가 이게 사람은 착해요. 애는 착해. 내가 애는 착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뭐 비춰지는 게 그렇게 비춰지는 거면 제가 조금 더 부덕한 거겠죠. 자, 라스트 코멘트. 여러분들 클럽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에 잡고 여기다가 놓으면 뒷땅이 나지만, 짧게 잡고 여기다가 놓으면 뒷땅이 안 나는 것처럼, 클럽 자체, 클럽의 길이, 무게, 그런 뭐 샤프트의 그런 뭐 강도, 헤드의 뭐 무게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그립의 두꺼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사용자에게 맞아 들어가야만 정상적인 스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스윙을 하고 싶으시면 정상적인 클럽, 나에게 정상적인 클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장비가 스윙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스윙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가서 피팅도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스윙은 잘못된 클럽으로 잘못된 스윙만 만들어질 뿐인 거지, 사실은 나에게 맞는 장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스윙이 그냥 그냥 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피팅을 받고 시작하시면 남들보다 한 3, 4년 빨리 갈 수 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뽕샷 나는 이유, 탑볼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골프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이상 골런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중색.